안녕하세요. 9장 3절 함수 호출 규약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선 함수 호출 규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함수 호출자와 피호출자를 구분하는 내용, 그리고 기본 함수 호출 규약인 CDECL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함수 호출 규약과 관련된 함수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수로 호출할 때에 서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함수 호출 규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희는 CDECL과 STD 콜인데요. 이 내용은 32비트나 64비트 OS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32비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32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호출 규약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지금 이 표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 사이트에 이분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 측으로 파라미터를 인수를 넘길 때 어떤 방법으로 넘길 것이냐, 또한 함수를 만들어내면 저희가 스택 프레임이 쌓인다 그랬죠. 변수들이 스택에 자리를 잡고 그 스택을 함수가 다 사용되고 난 후에는 누가 제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CDECL과 SD 콜의 32비트 OS에서의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건데요. 우선 64비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32비트 같은 경우는 CDECL과 STD콜이 이와 같이 나눠놨는데, 우선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스택에 C라는 C 언어의 규칙을 따라서 파라미터를 스택에 전달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스택을 함수가 반환될 때 하나는 콜러 쪽에서 반환하고 또 하나는 펑션 쪽에서 반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C 언어를 따르는 규약은 이게 파라미터 인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시키고 스택에 쌓아 올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저희가 이제 가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우선 CDECL은 함수의 인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해서 스택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그 다음 스택 프레임은 함수의 호출자에서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SD콜은 함수의 인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함수의 스택 프레임을 피호출자에서 제거한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사실 이 어디에서 먼저 스택 프레임을 제거하냐에 따라서 수행 성능이 약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나눠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메인 함수가 printf 함수를 출력을 할 때 add라는 함수가 반환한 결과치를 출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메인 함수는 add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자가 되는 거고요. 호출자, 콜러라고 부릅니다. add 함수는 이 호출을 당한 놈이기 때문에 피호출자, 곧 콜리라고 부릅니다. 콜리가 되는 겁니다. 네. 뭐가 콜러고 뭐가 콜리인지 아시겠죠? 호출하는 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콜러. 호출 받는 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콜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메인 함수와 add 함수를 그림으로 이렇게 메모리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add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메인 함수 쪽에서 사실 add 함수를 호출하면 add 함수에 인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10하고 20 있죠? 네, 10하고 20 있죠? 이때 n1, n2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n1의 10값을 n2의 20값을 전달을 하겠죠? 이때 n1, n2가 오토 변수니까 스택에 만들어져야 돼요. 스택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스택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먼저
N1이 스택에 만들어지고 N2가 그 다음에 위치에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N2가 스택에 먼저 만들어지고 N1이 그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std 콜이라든가 cdcl 모두 다가 왼쪽, 네,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수 있죠. 이걸 먼저 스택에 쌓아요. 20을 이렇게.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스택에 가장 먼저 전달되고 쌓아 올리는 놈이 누구냐? 오른쪽에 있는 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을 먼저 쌓고 10을 먼저 쌓습니다. 만약 10, 20, 30이라는 인자가 3개라면 어떻게 쌓아 올릴까요? 30을 가장 먼저 놓고 그 다음에 20을 그 다음 위치에 놓고 10을 그 다음 위치에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쌓아 올리는 형태를 C 언어의 인자 전달 형태라고 부른다. 그리고 std 콜이나 cdecl이 모두 다가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10과 20을 함수가 호출할 때 add 함수에 20을 먼저 스택에 쌓아 올리고 10을 그 다음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이 10 위치가 가장 위에 스택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cdecl과 stdcall 모두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되돌아올 때 이 add 함수가 리턴되고 되돌아갈 때, 나를 호출했던 놈으로 되돌아갈 때 이 함수에 쌓아 올린 스택 프레임의 내용을 누가 제거할 것이냐, 바로 add 함수에서 제거하고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되돌아온 후에 이 스택 프레임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cdecl은 누가 제거한다고 돼 있어요? 호출자가 제거한다고 돼 있죠. std 콜은 누가 제거한다고 돼 있어요? p 호출자가 제거한다고 돼 있죠. 한마디로 cdecl은 되돌아와서 메인에서 이 프레임을 제거하는 겁니다. 스택 프레임을 제거하는 거고요. 또 std 콜은 어디에서? 메인에서 호출한 add 함수에서 스택 프레임을 제거하고 되돌아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에 따라 함수 포인터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저희는 함수를 정의할 때 이와 같은 cdecl이나 stdcall을 명시했어요. 명시하지 않았죠. 한 번도. 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명시하지 않고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명시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생략하고 사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사용한 거냐면 cdecl을 사용한 겁니다. 왜냐면 cdecl이 기본 함수 호출 귀하기거든요. 네,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속성 페이지, 프로젝트 속성 페이지에 C++ 탭에 고급 탭에 가보시면 여기 호출 규약이 디폴트로 cdecl로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작성할 때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cdecl 함수 호출 규약이 된다. 만약 std 콜 방식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저희가 직접 std 콜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 호출 규약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 규약과 함수 포인터를 저희가 공부해보자라는 건데요. 함수 포인터를 만들 때 이 함수 호출 규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수 포인터를 만들 때 함수 호출 규약도 맞춰주지 않으면 이 함수 포인터에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없고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cdecl을 생략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냥 함수를 작성하면 cdecl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함수와 두 번째 함수는 저희가 add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앞에다가 std 콜을 명시했죠. 네, std 콜을 명시했기 때문에 하나는 cdecl 방식, 또 하나는 std 콜 방식. cdecl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래서 메인 함수로 간단하게 이 함수들을 호출했습니다.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내부적으로 어셈블 코드에 의해서 얘는 호출자가 제거하고 얘는 피호출자가 제거하는 방식만 달라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함수 포인터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함수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고요. 함수 포인터를 만들 때 이와 같이 만든다는 거죠. 함수 포인터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함수 포인터라는 건 리턴 타입을 맞춰주면 되겠죠. 리턴 타입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매개변수 타입을 맞춰주면 되겠죠. 매개변수 타입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가 달라지냐,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낼 때 그 전에는 이걸 생략했었어요. 생략하면 뭐가 되죠? 네, CD2CL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생략했기 때문에 모두 다 CD2CL 방식의 함수 포인터를 만들고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야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하고 쓸 수가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add std call이라는 함수의 주소를 보관하기 위한 포인터는, 함수 포인터는 여기다가 꼭 std cal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이렇게 함수 포인터에 각각 함수의 주소를 보관하고 그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이 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 호출 규약과 함수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